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기사나 영상들을 통해 아주 흥미로운 우리 토종식물, 감절대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대나무 같기도 한데 전혀 다르다고 하고요. 뿌리부터 잎까지 정말 버릴 게 없다는데 그 매력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감절대 이름이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우리 주변, 특히 좀 습한 곳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감절대가 도대체 어떤 식물인지, 또 어떻게 활용되고, 그리고 뭘 조심해야 하는지 그런 점들을 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자료들을 보니까 생김새가 참 독특해요. 키가 꽤 커요. 1m에서 2.5m, 어떤 건 3m까지도 자란다고 하고요. 열애살이 풀인데 그렇죠. 나무처럼 보여도 풀이죠. 네, 겨울엔 땅 윗부분이 마르고 봄에 다시 싹이 돋는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줄기를 보면 대나무처럼 마디가 있고 녹색 바탕에 붉은 반점이나 기운이 도는 게 특징이라고요? 맞습니다. 그 붉은 반점이 중요해요. 특히 호장근이라는 식물이랑 좀 헷갈리기 쉬운데요. 아, 호장근이요? 네, 둘 다 마디풀과 식물이긴 한데 감절대는 주로 육지의 습한 곳, 계곡이나 산기슭 같은 데서 자라고 줄기에 그 붉은 반점이 꽤 뚜렷하죠. 키도 좀 더 크고요. 반면에 호장글은 울릉도 같은 섬이나 아니면 고산지대에 주로 분포하고 잎 모양도 약간 타원형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감절대는 그 땅속 줄기, 근경이라고 했죠. 그 번식력이 어마어마해요. 아, 정말요? 네, 작은 조각 하나만 있어도 금방 퍼져 나가니까 뭐랄까 정원에 함부로 심으면 나중에 좀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와, 생명력이 대단하네요. 그럼 이걸 먹을 수도 있다는데 식용으로는 어떤가요? 봄에 나오는 그 어린 순이 별미라고 들었거든요. 네네, 맞아요. 봄철 어린 수는 껍질을 이렇게 벗기면 속이 아삭하고 수분이 많아요. 맛은 약간 새콤하고요. 새콤한 맛이요? 그럼 생으로도 먹나요? 자료에는 고추장에 찍어 먹기도 한다고. 네, 생으로도 먹긴 하는데 그 새콤한 맛 때문에 많이 먹기는 좀 그럴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반드시 끓는 물에 데쳐서 찬물에 헹궈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아, 데치는 게 필수군요. 왜죠? 그게 수산, 다른 말로 옥살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게 약간의 독성이 있어서 데치는 과정에서 제거를 해줘야 안전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꼭 데쳐야겠네요. 네. 그리고 처음 드시는 분은 혹시 모르니 알레르기 반응 같은 거 있을 수 있으니까 아주 소량만 먼저 드셔보시는 게 안전하고요. 데치면 색깔이 약간 붉은빛이 돌거든요. 그래서 잘게 썰어서 비빔밥 같은 데 조금 넣으면 색감도 예쁘고 맛도 좀 재미져져요. 오, 비빔밥 재료로도 좋겠네요. 그럼 맛 말고 이 감절 때 또 다른 중요한 면이 약용으로 쓰였다는 점 같아요. 자료들을 보니까 가을 이후에는 뿌리를 약재로 썼다고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전통적으로 특히 한방에서는 이 감절대 뿌리를 많이 활용했죠. 성질은 약간 차고 맛은 좀 쓰다고 보고요. 주로 혈액순환을 돕고 어혈, 그러니까 나쁜 피를 풀어주는 데 사용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혈액순환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에 쓰였나요? 생리통이나 월경불순 같은 여성 질환에도 쓰였고요. 또 관절염 통증 완화나 뼈, 근육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게 항염, 진통 효과가 뛰어나다는 점이죠. 항염 진통이요? 네, 그 외에도 이뇨작용을 도와서 몸속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고 간 기능 개선, 간염이나 간경화 같은 데도 언급이 되고요. 또 호흡기 질환, 기침 가래나 비뇨기 질환, 방광염 결석 등에도 활용된 기록이 있습니다. 굉장히 폭넓죠? 정말 다양하네요. 네. 그리고 최근 연구에서는 항산화 물질, 에모딘이나 폴리다틴 같은 성분이 풍부해서 항암 효과나 피부 노화 방지 같은 효능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와, 정말 뿌리 하나에 대단한 효능들이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유용한 감절되지만 사용할 때 주의할 점도 분명히 있겠죠. 자료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요. 당연히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약용으로 뿌리를 사용할 때는 말린 것을 기준으로 하루에 한 10g에서 20g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고요. 아, 용량이 정해져 있군요. 네, 그리고 이걸 매일 꾸준히 먹는 약이라기보다는 필요할 때 단기간 사용하는 것이 보통 권장됩니다. 그리고 아까 식용 얘기할 때 나왔지만 줄기나 잎을 먹을 때는 반드시 데쳐서 수산 성분을 제거해야 하고요. 네, 그건 꼭 기억해야겠어요. 특히 신장결석 같은 게 잘 생기는 체질인 분들은 이 수산 성분 때문에 과다 섭취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론
임산부나 특정 질환이 있는 분들은 함부로 드시면 안 되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에 활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안전하게 사용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참고로 여름철에는 잎과 줄기를 말려서 차로 마시기도 하는데 이게 장 운동에 좀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 오늘 감절대에 대해 알아보니까 정말 독특한 생김새부터 시작해서 맛, 그리고 전통적인 약용 가치까지 정말 다채로운 식물이란 생각이 드네요. 보내주신 자료도 덕분에 저도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네, 그렇죠. 감절대처럼 이렇게 특정 환경, 좀 습하고 그늘진 곳에 의존해서 자라는 식물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요? 앞으로 기후 변화나 여러 환경 변화가 점점 심해질 텐데 과연 이런 자생식물들의 서식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하는 점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자연에서 얻는 식재료와 그 활용법에 대한 우리 전통 지식이 점점 잊혀가는 요즘이잖아요. 이런 정보들이 우리 식문화나 환경에 대해 어떤 의미를